본 영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투자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20년차 시니어 퀀트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AI 노래를 부르는 바로 지금 왜 글로벌 시장은 한국이 아니라 대만의 2.5배나 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그 거대한 시장의 갈림길을 제 모델과 데이터로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AI 붐은 이제 현실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랑 경제 구조도 비슷한 대만인데 왜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는 2.5배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시장은 절대 공짜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두 시장 이야기로 시작해서 거대한 매크로의 균열, 그리고 AI 공급망의 속살까지 차례로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이 모든 게 대체 성장에 대한 대가, 즉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퀀트의 실행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두 시장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수출 강국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은요, 메모리, 자동차, 화학,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다각화된 경기순환형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가 좋으면 다 같이 좋지만 꺾이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반면에 대만은요, TSMC라는 거의 절대적인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집중된 구조적 성장 엔진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칠 때 대만은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파도를 그냥 타버리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들어서 두 시장 모두 글로벌 주요 지수 대비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코스피도 대만 가권 지수도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딱 아마추어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그 2.5배의 밸류에이션 격차,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파트, 거대한 매크로의 균열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직접 말하게 해보죠. 왜 두 경제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탑다운 데이터가 그 구조적인 단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 2.0%인데 대만은 4.8%예요. 그냥 2배가 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AI 사이클에서 대만 경제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냉정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율 안정성입니다. 한국 원화는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위기 때마다 크게 흔들리는 위험자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대만 달러는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무역 흑자 덕분에 변동성이 훨씬 낮아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그널인지 아시겠어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대만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만큼 단단하고 예측 가능하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대만은 GDP의 무려 15%에서 20%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좀 잘 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국가 경제 전체의 거대한 경제적 해자이자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무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숫자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통화와 막대한 흑자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둘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으로 베팅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거시경제라는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와서 현미경을 들고 AI 공급망이라는 땅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매크로 숫자가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산업 구조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이건 단순히 칩 하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이 도넛 차트를 좀 주목해 주세요.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입니다. 물론 엄청나죠.
그런데요, 대만 가권 지수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에 달합니다. 이건 뭐 지수 자체가 거의 TSMC와 동의어라고 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AI라는 파도에 올라탈 때 우리는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격이라면 대만 증시는 아예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이 문장이 대만 생태계의 진화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이제 호나이, 즉 폭스콘 같은 ODM 업체들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부품 조립하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서버렉 전체를 설계하고 냉각 시스템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립마진 몇 분 챙기는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 설계와 통합이라는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변화인 거죠. 이 표는 그들이 또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흔히 말하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기지를 미국, 텍사스, 오하이오, 그리고 멕시코 등으로 아주 발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장 이전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직접 뿌리를 내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장.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핵심,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왜 시장은 이 모든 것에 프리미엄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만 가건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25.3배. 이 숫자는요, 시장의 대만의 AI 생태계가 이건 뭐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 성장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PE는 10.5배입니다. 2.5배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시장은 한국 경제를 여전히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기 순환적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인 거죠. 이 표가 그 격차의 근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TSMC 혼자 1조 6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대만의 2, 3위 기업이 델타 일렉트로닉스, 호나이 정밀 같은 핵심 기술주라는 점입니다. 한국 3위는 현대차죠. 산업 구조의 차이가 시가총액 순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요, 글로벌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대만의 비중은 22%, 한국은 18%입니다. 이 4%포인트 차이가 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 수많은 패시브 펀드 자금이 이 비중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배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만은 가만히 있어도 한국보다 더 많은 글로벌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분석으로 끝내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대응하고 생존해야죠.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년차 전략가는 이걸 어떻게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옮기는지 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사고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첫째, 지금이 어떤 시장인지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국면입니다. 둘째, 수익의 원천, 즉 알파 동인을 찾습니다. 대만의 통합 공급망이 바로 그것이죠. 셋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물론 한국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AI 투자가 둔화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원칙에 따른 실행입니다. 제 20년 경험상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은 절대적이에요. 첫째, 최대 손실 정의. 진입 전에 내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손실 볼 수 있는지 발티쿠알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합니다. 둘째, 내 생각이 틀렸을 때 기계적으로 빠져나올 손절선을 미리 정합니다. 셋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구조적인 격차, 과연 좁혀질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요? 시장은 그 답을 숫자로 보여줄 겁니다. 오늘 분석이 그 숫자를 읽어내는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